안녕하세요. 중고차 윤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고차 직거래 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피해가 명백한 상황이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말하는 모든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영상 속에 보이는 차량은 무사고 차량일까요? 사고 차량일까요?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피해가 굉장히 심한 차량이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성능기록부에서 판단하는 자동차 사고 유무는 자동차 외판 교환은 단순 교환 취급하기 때문에 사고 차량으로 체크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점을 이용해서 매매업자 등 개인이든 외판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둔갑시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자동차 성능기록부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있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서 매매업자 등 개인이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모르고 구입한 구매자는 나중에 자동차를 되팔 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 선생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고차 개인 간 직거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특약 부분에 무사고 차량이라는 걸 기재하였고 매도인이 확인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차량을 구입 후에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발급받았는데 프론트 휀다 2개, 본네트 하나가 단순 교환 나오는 앞에 3박자 차량이라면 이 차량은 계약서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기재하였으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이없게도 계약서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법이 그렇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자동차는 외판 단순 교환은 사고 차량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격사고가 아닌 모든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 되는 것이고 매도인이 이야기했던 무사고 차량 조건에 부합합니다. 윤 선생도 유튜브로 개인 간 직거래 차량을 많이 판매하였고 중개인 역할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윤 선생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이라고 너무 믿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량 외판 단순 교환이 엄청 많았지만 보험 이력은 잡혀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험 이력과 자동차 사고는 별개입니다. 두 번째는 제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중고차 법인 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인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행받기에 별다른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모든 정보가 해당 서류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직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 정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윤 선생이 개인 간 직거래 중개인 역할로 계약서 작성만 대행으로도 해드리기도 하지만 직접 작성하셔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계약서 작성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 찾으면 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윤 선생에게 연락주시면 보내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주세요. 일단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계약 조항입니다. 1조항을 보면 매도인은 가, 매수인이 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 매수인은 차량을 꼼꼼히 검수해야 합니다. 3조항에 대한 내용은 인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인수하고 난 후에는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간혹 가다가 매수인이 자동차를 인수하고 귀가하는 도중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4조항에 대한 내용은 매수인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와 저당을 확인하였고 계약을 진행하였지만 갑작스럽게 등록된 압류나 저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 선생도 몇 번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명의 이전하기 전에 등록된 매도인의 압류와 저당, 그리고 기타 법령상의 하자는 매도인 책임이라는 내용입니다. 5번째 조항은 계약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고 모든 계약이 완료되면 문제없지만 간혹 계약금을 입금 후 며칠 돼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되었을 때부터는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취소할 시 매도인이 입금한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고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시에는 입금한 계약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누가 작성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해당 칸에는 자동차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자동차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야기했던 차량 매매 금액을 적어주고 등록 비용은 매도인 부담이라고만 적어주면 됩니다. 윤 선생은 개인간 직거래 시 비고란에다가 매도인이 차량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특약 부분입니다. 윤 선생이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여기에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 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야기 나눴던 모든 내용을 적으면 좋은데요. 윤 선생은 기본적으로 특약 부분에 압류와 저당에 대한 내용, 자동차 사고 유무에 대한 내용, 자동차 보험 이력에 대한 내용, 매수인, 매도인이 함께 확인했던 차량 상태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작성합니다. 자동차 압류와 저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원부 조회를 진행해 보면 됩니다. 윤 선생은 매매업자이기 때문에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은 자동차 등록 원부 일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 유무를 작성할 때도 무사고, 유사고 차량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이 아닌 무사고 차량이어도 외판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지 기록하면 되고,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라면 외판, 단순 교환이 어디가 있는지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이력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이력에 나오는 정보 중에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과 내차 피해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기재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확인한 정보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특약까지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계약 일자를 적어주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사인 또는 도장을 날인해주면 됩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은 개인간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